안녕하세요. 호시담 마음심표입니다. 의사소통에 관한 이야기 오늘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도 풀꽃님, 써너님, 편들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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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총 6주 동안 의사소통 주제로 해서 특별히 이 분야 전문가이신 써너님 모시고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이 벌써 네 번째잖아요. 아니, 제가 근데 메인 게스트가 아닌데 자꾸 이렇게 메인 게스트세요. 그래서 네. 진짜 모르고 오늘 뭐 메인 게스트 대우도 잘 안 해주면서 네. 이럴 때만 알겠습니다. 저희가 눈빛으로 충분히 대우를 해드렸는데 됐습니다. 제가 메인 게스트라고 명패라도 하나 만들어주세요. 다음 죄송합니다. 시간에 꼭 준비하겠습니다. 농담이에요. 네, 어떻게 이 방송 좀 적응되세요 이제? 제가 적응 너무 잘 돼가지고 지금 네. 헤어나오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셔요? 계속 들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나왔던 방송. 나르시즘은 없는데 너무 좋네요 이 시간이 그냥 힐링됩니다. 감사합니다. 힐링 되신다고 하니까 네네네. 오늘 사연 그냥 바로 만나볼게요. 제가 뭐 소통 전문가인데 제가 소통을 끊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너무 지금 뚝뚝 끊기는데. 좋은 말씀 오늘 많이 준비해 주신 것 같아서 바로 그 말씀 듣고 싶어 그래요. 자, 오늘은 50대 남성입니다 라고 하신 분이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걱정이 돼서 사연 보냅니다. 저희 아버님이 얼마 전에 폐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놀라고 슬픈 것도 잠시. 아버님이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요즘은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그것도 자주요. 그 심정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같이 사시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의 화를 받아내느라 우울증이 걸릴 정도입니다. 저희 자식들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대화를 시도를 해도 매번 아버님이 오해와 화로 끝을 내시니 무슨 말을 못 꺼내겠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시기 전에 마음을 풀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온 가족이 지금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풀코님 들으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이제 자녀분이 50세시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도 많이 연로하실 것 같긴 한데 그쵸.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부모님이 편찮으시기까지 하면 참 마음이 너무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아버님 떠나시기 전에 풀어드리고 싶은 마음에 대해서 저희도 좀 진지하게 같이 말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꼭 아프시지 않아도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과 대화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이야기로 나눴으면 좋겠고 편들러님도 여기 사연 보내신 분 포함해 자제분들 지금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자식 입장이 좀 헤아려지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너무 소중한 우리 가족. 목이 벌써 매셨네. 그러게요. 잠깐 네. 좀 이입해가지고 너무 좋다. 사랑하는 부모님한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우리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어떤 조급함 때문에 더 막 듬뿍듬뿍 드리고 싶은데 이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 그 속상한 마음과 동시에 어머니를 바라보는 마음도 굉장히 안타까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버지와 오해가 좀 풀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꼭 찾았으면 좋겠네요. 써넘님은 어떤 마음으로 좀 이게 사실 전 보면서 약간 제가 처한 상황과 좀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저는 뭐 갑작스러운 고백이지만은 저희 아버지가 일단 몸이 상당히 편찮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잘 알고 계시지만 뇌졸중이라고 해서 그 한쪽 뇌 쇼크가 오면은 몸의 절반을 이제 못 쓰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 저희 아버지가 좀 유사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셨거든요. 지금도 좀 간혹가다 그러시긴 한데 사람이 몸이 아프면 내 뜻대로 잘 통제되지 않으면 화가 확실히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족들에 대한 화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 내는 화가 좀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초반에 저도 상당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원래 이런 분이 아닌데 상당히 점잖으시고 저희 아버지도 어디 가서 진짜 양반 소리 듣던 분이거든요. 우리 편들러님처럼.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몸이 아프시니까 되게 좀 이기적으로 변하고 가족의 감정이나 안위를 별로 신경 안 쓰는 그런 모습 보면서 저도 처음에는 진짜 아버지한테 윽박도 질러보고 엄마가 이렇게 힘든 거 안 보이냐고 팍 성토도 해보고 진짜 괴롭다라는 것을 막 표현했는데 글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좀 그러셨다가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몸이 점점점 이제 안 좋아지잖아요. 나이가 연로하시게 되면 그 불같은 성정이 조금씩 줄어드는 게 느껴져요.
전 요새 느끼는 게 10년 전에 벌써 이제 20년 다 돼가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10년 전에 그 불같은 화와 지금 가끔 내는 화가 이 에너지 레벨이 달라요. 네, 그래서 이제 진짜 아버지가 이제 화를 내고 싶어도 화도 이렇게 막 세게 내지 못하는 지경까지 오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저희도 그렇게 좀 받아들이고 서로 간에 그래도 나름 건강하게 소통하는데 진짜 20년 걸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단시간 내에 참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여기 계신 우리 사연자 주인공 그리고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시한부신 것 같아요. 제 아버지가 그죠? 예. 그래서 더 조급할 것 같아요. 서로 조급할 거. 아버지도 조급하고 사연자도 조급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조급함이 건강하게 표현되지 않을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예. 그래서 아버지가 예전에 이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전 이제 기억 남는 게 아버지가 일단은 몸이 불편하니까 한번 울면서 저희 가족들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나한테 화를 내는 게 좀 있다고. 그래서 좀 받아달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말 듣고 좀 저희 어머니도 많이 풀렸어요. 사실. 자기 자신한테는 맞아.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저는 그래도 이 사연자 주인공보다는 좀 나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진짜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 부분이 많이 헤아려집니다. 더 크게. 저희가 다 좀 마음이 좀 이해가 잘 되고 잘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써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네.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불같이 화를 내신다, 자주 내신다라고 사연자분이 써주셨는데 네네네. 이렇게 갑자기 좀 표현이 달라지는 분들 써넘님도 좀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죠. 네. 예. 일단 기본적으로 누구나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내 어떤 처해 있는 상황이나 상태에 따라서 나가는 말과 표정, 행동이 많이 바뀌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자기 자신의 몸이 온전히 운영이 안 되고 또 얼마 살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은 표현 방식이 날카롭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버지와 좀 이렇게 갈등이 많이 완화됐던 사례 하나만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좀 뜬금없지만은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서 저도 처음에는 소통을 안 하려고 했어요. 아예 마음을 닫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강의하는데 맨날 눌리는 거예요. 내가 소통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일단 기본적으로 가족과 소통이 안 되고 누구보다 보호받아야 될 아버지와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어디 가서 누구와도 소통을 잘하세요. 뭐 이렇게 소통하세요. 저렇게 대화하세요라고 말하는 제가 너무 눌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좋아졌던 게 진짜 제가 좀 더 많이 허용하고 이해하는 게 참 중요했던 거라고 깨달았던 게 그 사람이 뭔가 날카롭게 말을 하거나 혹은 진짜 어떠한 맥락 없이 하는 말도 다 그 안에 의미가 있다. 숨겨져 있는 메시지가 있다. 제가 집에서 커피를 이렇게 타고 있었어요. 갑자기 이제 집에서 커피 마시고 싶어요. 부엌에서 막 커피를 타는데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닌데 어느 날 이렇게 힘든 이게 몸을 이끌고 부엌까지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가 있는 곳까지. 원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셔가지고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현우야 이렇게 예? 요새 잠을 잘 자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잠을 잘 자니에요. 그래서 저요 뭐 잠 잘 잘 때도 있고 못 잘 때도 있어요. 또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를 했죠. 아버지가 그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그 의도가 궁금하긴 한데 아버지 어떻게 요새 좀 잠을 잘 못 주무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막 커피를 사는데 아버지가 그러면 꿈은 꾸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꿈을 꾸니에요. 그래서 아빠 꿈? 뭐 꿀 때도 있고 안 꿀 때도 있죠 아빠. 이렇게 얘기했죠. 아빠는 뭐 어떻게 요새 꿈 뭐 자주 꾸세요? 그랬더니 아니 나 요새 꿈을 안 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 순간 맥락을 또 잃어버리고 저 맥락으로 아빠 근데 그거 좋은 거예요. 꿈을 안 꾼다라는 거는 숙면을 취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꿈을 자주 꾸게 되면 아빠가 이게 잠을 잘 자야지 몸이 좋아지는데 꿈을 안 꾼다라는 것은 숙면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뭐 또 어디서 배운 단어 있어가지고 렘 수면이 아니니까 뭐 이런 얘기하면서 아빠 그거 좋은 거예요, 좋은 신호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제가 말을 닫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빠가 안 떠나요 그 말 했는데. 그래서 왜 자꾸 이렇게 계신 거지 부담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버지가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도 나는 꿈을 꾸는 게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꿈을 꾸는 게 좋대요. 그래서 순간 이게 뭔 말이지 하다가 아차 싶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혹시 그러면 꿈속에서는 몸이 좀 자유로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활동 좋아하시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여행 다니는 거 좋아했던 분인데 몸이 딱 다쳐버리니까 마음도 다쳐요. 사람들도 이렇게 못 만나고 친구들도 못 부르고 내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꿈을 꿔서 자꾸 꿈으로 여행 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잘 봐요. 꿈으로 사람 만나려고 하고 꿈으로 친구를 만나고 싶어 하고 근데 그거를 제가 몸이 건강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순간 아버지의 그 메시지를 듣고 숨겨져 있는 그 의미가 뭔지를 딱 깨닫는 순간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한테 얼마나 그런 맥락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를 한번 이렇게 안아드렸던 것 같아요. 아빠 정말 미안하다고. 정말 진심으로. 그래서 눈물이 막 너무 나가지고 그때 생각하면 저도 지금 막 눈시울이 붉어지는데 한번 안아드렸는데 깨달은 게 몸이 반쪽이 너무 말라 있는 거예요. 반이. 절반이. 그러니까 그걸 딱 안으면서 체감하는 순간 진짜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라가는 동안에 내가 그 변화를 읽어드리지 못하고 너무 내 입장에서 소통하려고만 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는 진짜 아버지가 아무리 화를 많이 내더라도 받아주려고 하고 더 넓은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도.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버지랑 좀 사이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이제 아버지의 특성을 완벽히 이해를 하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웃으면서 얘기하고 부모 충분히 아빠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좀 편을 많이 들으려고 하니까 아무리 화를 많이 내는 분도 그냥 무조건적으로 많이 수용해 주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마음이 조금씩 좋아져요. 근데 그게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2번, 3번이 아니라 10번, 11번을 참아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조금씩 좋아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예.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온전하지 않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겪어보지 않으면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얼마나 불안하고 그렇죠. 그렇죠. 우울해지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이게 본인이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래서 나오는 표현이 이제 화인 것 같아요. 풀코님도 상담 현장에서 이런 가족이나 본인 이렇게 좀 만나보시는 때가 있지요? 네, 그렇죠. 네. 아유, 눈물이 나가지고. 써너비 그래도 아버지랑 그런 순간을 너무 지나고 나서 경험하지 않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아버님이 그날 그냥 잠 얘기만 말씀하시지 않고 꿈까지 말씀하시면서 또 그걸 이렇게 또 그 순간 물어봐서 왜 이런 질문들에 숨겨지는 이야기가 있는지를 둘이 끝까지 만났다는 게 참 저한테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상담 장면에 있으면 자기 삶을 스스로 끝내려고 하시는 되게 힘겨운 싸움을 하시는 분들도 만나지만 삶을 너무나 살고 싶으나 살 수 없게 돼서 이렇게 신체적으로 어려워져서 가족이든 본인이든 그게 너무 두렵거나 어려우니까 상담이 오시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는 또 병원 세팅에서도 좀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안병동에 있을 때는 뭐 그냥 주로 이런 대상들의 사례를 상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족을 떠나보내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큰 질병이 앞두고 걸렸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상담이 오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죽음이라는 거나 이 아픔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말을 하기가 싫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가 너무 가벼워가지고요. 뭘 말을 하는 게 싫다, 뭐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냥 저는 내담자분들하고 같이 잘 울어요. 그냥 같이 우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가족이 아프면 그분 앞에서 눈물 안 보이려고 울지도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 오셔서는 그냥 같이 많이 우는 거죠. 뭐 무서운 마음, 또 때로는 무섭지만 이렇게 화내실 때 버거운 마음, 섭섭한 마음, 또 그러면서 얼른 후회되는 미안한 마음, 막 이런 것들 좀 같이 만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본인이실 때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난데 내가 나인 채로 아픈 거랑, 근데 내가 이제 큰 병을 걸리면 사람들은 그냥 아픈 나를 보는 것 같다. 즉 병을 먼저 이렇게 전면에 내세우는 상태에서 나를 대하니까 나는 그냥 아버지이고 싶은데 끝까지 때로는 이렇게 화도 나고 짜증도 날 수 있지만 그냥 나는 끝까지 아버지이고 싶은데 아픈 아버지가 되니까 뭐 힘든 얘기, 소소한 얘기, 때로는 중요한 결정, 뭐 우리 이렇게 사소한 재미있는 얘기 해도 되나, 막 모든 것들이 걸러져서 그게 멀어지는 게 되게 좀 힘들다. 이런 말씀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본인인 경우에는 남은 시간을 보통 의료진들이 말할 때도 있잖아요. 뭐 예후에 따라서. 그러면 그 남은 삶의 시간을 누구를 위해 쓰고 싶은가를 본인이 결정해도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생각보다 가족들은 가족을 위해 쓰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 치료를 받거나 가족을 위해 더 뭔가
아픈 걸 티내지 않거나, 그러니까 그걸 바란다고 대놓고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생각보다 이 마지막을 거의 끝까지 오신 분들은 치료 안 받고 싶어하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가족이 최선을 다해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받아들여서 그 시간에 병원과 몸을 내어드리는 경우도 저는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어르신께 궁금해요. 이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가? 나를 위해 쓰고 싶은가? 가족을 위해 쓰고 싶은가? 뭐 나를 위해 쓰는 게 가족을 위해 쓰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거 좀 여쭤보고 싶고, 또 가족들도 여쭤보고 싶어요. 아버지랑 허락된 시간을 내가 뭘 해보면 후회 없을까? 그럼 거기서는 그 소위 말해서 극한을 도전할 때 나중에 후회가 없잖아요. 그냥 일상을 사는 거는 그냥 평범한 거니까. 그러면 일상생활일 땐 화내고 뭐 불편할 때 막, 전 소통이 가끔은 자기 의견을 저쪽에다 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좋은 걸 교류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을 인정시켜서 저쪽 상대에게 심어버리는 게 소통 같기도 해요. 그래서 남은 가족들이 오히려 이 아버지한테 정말 해주고 싶은 거? 한계가 뭘까?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아까 말한 뭐 10번, 20번 참는 그거를 해서 이게 아버지를 위한 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다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모든 걸 다 했다라는 게 사실 나에게 위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족에겐 그걸 도전해 보시라고 말하고 싶고, 아버님에게는 나를 위한 그 시간에, 그러니까 남은 시간 안에 무엇을 위해 더 시간을 쓰고 싶은가에 대한 얘기 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 사연자분이 아버지와 바로 소통을 시도하기보다는 일단은 좀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쵸. 정리가 된 상태에서 아버님을 또 만나면 조금 더 이야기가 진행이 그리고 될 것 같아요. 화내시는 의도 중에 정 떼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지금 이제 연령을 측정했을 때는 7, 80대 되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또 어르신들은 또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나 떠나고 너무 슬플까 봐 고약하게 구셔요. 그리고 그걸 진짜 저 이렇게 치료사들 만날 때는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나를 많이 의지했다고, 그래서 이제 지 엄마나 지 배우자 쪽으로 가야 돼서 내가 이렇게 못됐게 군다, 이런 말씀도 실제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아버님의 의도가 뭘까는 솔직히 잘 모르죠. 근데 또 그런 마음도 있으실 거고, 그냥 화낸 거 가장 불편한 건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연이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편들러님은 만약에 이 사연 보내주신 아드님 같은 상황이라면 좀 어떤 뭐 좀 제안을 해주시겠어요? 제안이요. 제가 감히. 제안이라기보다. 네. 글쎄요. 근데 아까 불꽃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병 아니면 아픈이라는 수식어 말고 그냥 있는 그 존재로서, 아버지라는 존재로서, 그리고 나는 아들로서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마음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소한 이야기, 일상적인 이야기, 시시콜콜한 이야기 한번 좀 나눠보고 싶고요. 왜냐하면 다시 못 나눌 수도 있으니까. 네. 하면서 아까 써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지금 뭐 제일 하고 싶으세요? 좀 되게 궁금해지네요, 저도. 그리고 한 가지 되게 중요할 것 같은 거는 어머니의 일상에서 아들로서 좀 함께 있어 드리는 거. 그냥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매일 전화해 드린다든지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일상에 좀 함께 해드리고 싶네요, 어머니와도. 네. 진짜 좋은 날들. 진짜 드문데. 저희가 이제 사연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초반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부모님 자꾸 약해지고 작아지고 이런 부모님 뵈면은 마음이 여러 가지가 들잖아요. 근데 자식들도 그런 부모님을 처음 뵈니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저도 그렇게 짜증날 때가 많은데, 그 써넘님 연세 드신 부모님과 이렇게 대화할 때요. 네네네.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대화를 글쎄 몸이 아프면,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입을 좀 이제 닫는 수준까지 가셨어요. 이제 그 뭐냐면은 막 화를 내다가 이제는 혼자서 이렇게 계시고 혼자서 혼잣말도 되게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변천사를 봤는데 처음에는 진짜 막 화 많이 내시고 막 노발대발하시고 가족들한테 막 뭐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한 20년째가 됐을 때 아버지는 혼자서 텔레비 보면서 가끔 혼자서 웃기도 하고
이제 좀 적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응되는 시간이 20년 걸렸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표현 방식이 좀 달라지는 그런 아버님과 대화를 할 때 10번 11번 참는 태도, 그리고 제가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대화할 때 여기서 내가 한번 화를 내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 주셨지만은 나중에 생각했을 때 곱씹었을 때 후회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예. 이 순간이 나보다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요. 예. 나는 더 인생을 많이 살 거고 더 많은 것들을 겪겠지만 아버지는 나보다 기한이 짧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삶에서 되게 결정적인 순간, 그리고 내가 나중에 아버지가 가시고 난 다음에 생각했을 때 더 나한테 괴롭힘이 될 수 있는, 내가 잘못 대응했을 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새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더 그냥 웃으면서 대하려고 하고, 그래요 원래 그냥 인정을 하고, 그래요 우리 아빠 아프니까, 속으로는. 하지만 우리 아빠 아프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되게 웃으면서 화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진짜 웃는 얼굴에 침 못 뺀다고 계속 웃으면서 얘기하면 아버지가 언젠가 받아들여요. 네, 진짜로. 이거 안 해봐서 그래요. 안 돼서 그렇지. 그리고 심지어는 왜냐면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픈데 본인이 웃음 나오겠냐고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저희도 웃는 경지까지 가는데 20년 걸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 이게 바로 단박에 안 바뀌어요. 예. 하지만 이분들은 좀 더 땡겨야 되죠. 열심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저희 어머니도 이제 완전 달관했어요. 이제는 어머니도 옛날에는 진짜 서로 아빠가 아픈데도 등짝 엄청 후려치시고 어머니가 아빠를 때리는 거 봤어요. 제가 진짜로. 네, 진짜 갑자기 많은 생각이 교차하네요. 그 여러 가지 이벤트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진짜 그냥 이런 거 보면서 그러네요. 저는 충분히 여기 사연 주신 선생님 입장이 너무 공감돼서 그래도 이렇게 사연까지 주실 정도면 정말 잘해내고 계신다라는 말씀, 노력하고 계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아버지가 언젠가 알아주실 것이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풀꺼님도 그 연세 드신 부모님 대화할 때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는 게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애 발달 주기에서 노인이 된다는 거 안에, 그러니까 노인은 되게 모든 경험을 다 해봤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 것 같고 능숙할 것 같다라는 기대가 저한테 예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어른이 되고 이제 연로해지시면서 제가 보고 겪는 경험은 정말 이제 그 퇴행을 넘어서 이제 연약함이라는 게 드러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인지적으로는 어른인 걸 아시니까 연약함을 이렇게 쉽게 드러나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훨씬 두렵고 어렵고 주춤거리고 이런 걸 많이 봐요. 그래서 뭐 아주 웃긴 예시를 하나 해보자면, 이제 그냥 뭐 등을 긁는데 효자손이 별로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손톱으로 좀만 긁어줘 이렇게 해서 요만큼만. 근데 거기가 이렇게 빨개졌나 봐요. 엄마가 긁다가. 수연아 피날 것 같아서 못 긁겠다. 그래서 제가 아니야 시원하니까 긁어. 아니 나는 너무 무서워 이러면서 그런 걸 무서워하시는 분이 절대 아닌데 엄청 겁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왜 이렇게 겁쟁이가 됐어? 이렇게 말했더니 요즘에는 모든 게 좀 겁나. 그러니까 익숙한 게 참 좋고 새로운 게 싫고 이런 얘기들을 그냥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써넘님하고 작년에도 했던 이제 방송 중에 하나 이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부모님한테 가끔 이런 질문 하거든요. 내가 어떤 질문 해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제가 그냥 궁금한 걸 막 묻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그냥 궁금한 걸 막 질문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질문을 하면 엄마가 하고 싶었던 얘기나 아빠가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으신데 저는 그 질문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질문을 안 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뭘 질문해주면 신나게 대화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이제 그런 얘기들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관심 있는 얘기 주로 같이 주고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반응이 바로바로 없다고 해서 이렇게 관심 없다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사연처럼 천천히, 비언어가 생각보다 속도가 진짜 많이 느려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중이시고 찾아내는 중이에요. 과거의 생각들이나 방식을. 이게 지금 뭐 관심 없고 이런 게 아니시기 때문에 하루 이틀 지나다가 반응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자식으로서 또 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냐 하면, 내가 부모한테 뭘 해주고 싶어 하는지 뭘 하고 있는지를 어필이 아니라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건 내가 엄마 아빠한테
뭐 40대가 됐을 때 꼭 이런 걸 해드리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야. 근데 그걸 꼭 원하는 건 맞아? 좋아하는 건 맞아? 이런 걸 좀 확인도 해보시고. 그래서 내 의도도 좀 설명해 주시고 부모님이 원하는 것도 좀 물어보시고 다만 속도는 진짜 천천히. 네, 그게 저는 좀 필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진짜 자주 서러워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작은 포인트에 이런 걸 서러워한다고 하는 그런 포인트를 어르신이 되면 서운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이렇게 뭐 복지관이나 가보고 이렇게 할머니들 만나도 그렇고 다른 장소나 실제 부모님들과 상호적인 해도 근데 이 서러움을 준 대상이 되는 우리가 될 때는 가끔 화가 나고 억울해지거든요. 내가 뭘 했다고 서러워해? 하면서 나는 서러움을 준 사람이 아니야를 그들한테 인정시키려고 하면 되게 이거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악수하자고 했는데 저쪽은 무서울 수 있는 거. 그걸 그냥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른들의 서러움을 좀 이렇게 허용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지금 불꽃님 말씀하신 거 쭉 썼어요. 저도 해봐야지. 그래서 자 사연으로 좀 다시 마무리를 할게요. 이분 지금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혼란스럽고 힘내시라고 저희가 좀 한 말씀씩만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어떤 분부터 불꽃님? 저는 그냥 화를 내던 아니던 지금 같이 소통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지금이 참 소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화나거나 안 짜증내려고 서로 노력하시기보다 그냥 소리 지르면서 대화하시는 시간을 저는 많이 가지시라고 하고 싶어요. 네, 아주 있는 힘껏. 네, 오히려 그걸 저는 더 충분히 소중한 시간이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사람님. 일단은 뭐 많이 힘드신 건 당연한 거고 또 인내의 시간도 필요하고 또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또 좋은 기억을 좀 드리고 싶은 여러 가지 마음이 좀 복잡하실 텐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얘기지만은 너무 잘해내려고 노력하고 계시니까 언젠가 아버지가 알아주실 거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무슨 행동하더라도 너무 또 지나치게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또 그게 또 부자연스럽게 티날 수가 있으니까 늘 하시던 그런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고 전 말씀드리고 싶고요. 못하고 있는 게 아니다 지금 결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보다 잘해내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펜들라님. 네.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보호자로서가 아니라 한 번쯤은 자식으로서 아들로서 듣고 싶은 말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로부터. 네. 오늘 저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좀 묵직한 마음과 태도로 그리고 또 말씀 나눴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의사소통에 관한 주제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상담 신청하실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